듣고 계실 사회 22강입니다. 오늘은 몽골의 침략과 고려의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0쪽입니다. 네, 몽골 원나라죠. 오늘은 원나라가 고려를 침략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선생님이 정리한 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자, 몽골의 침략과 고려의 저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의 침략 때 고려의 상황은 어땠냐? 나라 안의 상황과 나라 밖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나라 안의 상황은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문벌귀족, 문벌귀족을 죽이고 무신이 정권을 잡습니다. 문벌귀족이라는 것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있던 그런 신하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무신이라는 거는 싸움을 하는, 다시 말하면 장군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 과거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 장군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장군 집안에서 또 이렇게 뽑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거 시험을 통해서 신하가 되었던 이 문벌귀족들은 이 무신들을 무시해요. 굉장히 핍박하고 그 다음에 깔봅니다. 그거에 열이 받은 이 무신들이 이 문벌귀족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정권을 잡습니다. 정권을 잡는단 말은 그 당시 문벌귀족이 이제 자기 이익을 채우고 백성을 괴롭혔던 것처럼 무신들도 이제 자기 땅을 많이 넓히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데 열정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벌귀족을 죽이고 무신이 정권을 잡은 것을, 그 사건을 우리는 무신정변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 최씨 가문, 최씨 가문들이 이렇게 최씨로 시작하는 이 장군들이 주로 이렇게 그 정권을 잡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무신들은 이제 왕을 꼭두각시로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혀요. 백성들은 사실 이 무신들을 조금 믿었었거든요. 왜냐면 이 문벌귀족이 하도 자기네들을 괴롭히니까 이 무신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좀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살짝 기대했지만 다름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 나라 안의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죠. 나라 밖의 상황은 이제 몽골, 원나라가 세계적인 대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를 위협해요. 선생님 준비한 자료 밑에 한번 볼게요. 그 당시 원의 전성기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고려, 이 한반도 보이죠. 그래서 원나라의 이 전성기 지도는 이렇게 이 서양, 유럽 쪽으로 이렇게 뻗칠 만큼 굉장히 엄청난 대국이었어요. 이 엄청난 대국을 우리가 상대해서 싸우는 것 자체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몽골이 우리나라를 침략합니다.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5년에 몽골의 사신이 있었어요. 조고열한 사람이 압록강변에서 피살,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이제 몽골, 이 원나라는 고려에 이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국교가 단절돼요. 원래는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그 다음에 좀 친하게 지내려고 했었지만 자기네 사신이 죽었다는 거를 이렇게 핑계 삼아서 우리 고려까지 이렇게 점령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원나라가 이제 이 안 좋은 사건으로 열이 받아 있으니까 여러가지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쌀을 많이 내놔라, 그 다음에 여자 궁녀들을 많이 이렇게 원나라로 보내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고려를 잡고 있던 이 무신 정권들이 전쟁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총 이제 원나라는 6번의 침략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무신 정권이 원나라랑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최씨 정권이 싸우다가 이제 결국에는 강화도는 인천 옆에 섬이에요. 강화도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때 뭐 왕은 이 무신 정권 최씨 집안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강화천도라고 합니다.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것을 이제 천도라고 해요. 이때가 1232년이고요. 그렇지만은 이 최씨 정권은 나머지 국토의 백성들은 보호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네들 집안과 그 다음에 자기네들 이익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이렇게 애만 썼지, 강화도로 옮기고 나서 물론 원나라하고 싸웠지만은 이 나머지 국토는 어떡할 거예요. 여기 있는 백성들은 당연히 원나라의 군사들에 의해서 많이 죽거나 그 다음에 원나라의 포로가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강화도 안에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죽일 놈들이죠. 네. 백성들은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배만 이렇게 배불리하는, 어떻게 보면 이 문벌 귀족보다 더한 사람이 이 무신 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이렇게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무신 정권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제 그때 당시 고려 왕이 원나라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약속을 해요. 그 조건은 수도를 이제 다시 개경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고려의 왕이 강화도에 숨어 있으니까 이 몽골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겠죠. 이 강화도는 이렇게 바닷길이 있고 그 다음에 배로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강화도가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어서 육지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배가 아니면은 이렇게 강화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원나라가 많이 애를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이 다시 수도를 개경으로 옮기는 거다. 그때 이제 삼별초가 이제 끝까지 저항하죠. 삼별초라는 건 이 최씨 정권, 무신 정권이 남아있던 그 후손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삼별초는 그래서 원나라에 이렇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이 저항이 어떻게 보면은 뭐 원나라에 대항했다고 해서 애국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선생님 생각에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무신 정권의 최후라고 볼 수 있어요. 끝까지 애국심에 의해서 다른 나라와 맞서 싸운 게 아니라 자기의 정권,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항을 어떻게 했냐면 개경에서 그 다음에 뭐 진도, 여기 전라도 진도로 옮기고 마지막에 제주도까지 이렇게 옮겼지만, 결국에는 고려 정부의 군사와 그 다음 원나라 군사에 의해서 진압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무신 정권의 최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고려가 원나라에 이렇게 항복을 하고, 근데 전에도 이런 질문을 친구들이 했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항복하면 이제 고려란 나라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원나라가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는 그래서 몽골족이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원나라는 여러분 이 지도를 다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다스려야 할 이런 지역이 이 우리 고려 말고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항복만 하면 나라는 그대로 살려주고, 대신에 그 나라 안에 나라, 다시 말하면 속국이라고 하죠. 속해 있는 나라, 속국처럼 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나라의 신하가 되는 겁니다. 원나라의 신하의 나라가 이렇게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는 살아있고, 대신에 이 원이 자기 맘대로 이렇게 정치나 영토를 다스리거나 간섭을 하죠. 그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정리한 걸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그 다음에 식량, 문화재가 약탈되거나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초조대장경이 불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황룡사가 이렇게 불타 없어졌다. 네, 그래서 지금 경주에 가보면 황룡사는 이제 복원한 그 터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원나라의 간섭이 시작합니다. 고려의 왕자를 인질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원나라가 간섭할 때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은 이렇게 앞에 충이 붙고 충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네이버에 검색한 그 고려 역대 왕의 이름들을 쭉 보면 1대 태조부터 해서 쭉 보면은 24대 원종 이 다음부터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해왕, 충모광, 충정왕까지 이렇게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그 왕들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또 충자가 붙었냐면, 이 원종의 이 아들 이 충렬왕이 원나라의 사이가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원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쿠빌라이라는 그 지도자의 딸과 그 다음에 이 충해왕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충해왕의 장인어른이 원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선생님이 그 왕건의 주특기가 결혼하는 거라 그랬죠. 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원도 이렇게 관리해야 될 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고려의 왕을 자기 사이로 삼으면서 절대 이렇게 반항하거나 또 저항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자기 아라의 나라, 정복했던 나라들을 다스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원나라가 우리나라한테 뭐 잘해줬냐, 그런 건 아니고요. 고려를 감시하기 위해서 관청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고려 정치 영토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 다음에 여러 뭐 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궁녀라든지 여자를 이렇게 원나라에 바친다든지, 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몽골족의 침략을 받을 때는
고려의 암흑기라고 또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원나라가 힘이 약해지면서 또 이걸 극복하지만요. 교과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대해 볼게요. 교과서 100쪽입니다. 색깔 좀 바꿔보고요. 원래는 선생님이 이게 미리 했던 건데, 색깔이, 네, 원래 이거 썼었어요. 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고려에 무신 정권이 들어섰다 그랬죠. 무신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무신들이 권력 다툼을 한 사이에 이제 몽골이 세계적인 대국으로 성장했다. 고려를 위협했다. 그래서 몽골의 침입이 1231년에 처음 일어났고요. 그때 이 무신 정권들은 자기만 살려고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과 싸울 준비를 해요. 여기 보면 강화도의 위치가 나오거든요. 강화도가 이렇게 해서 섬이기 때문에 이 수군으로 방어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궁궐을 쌓아서 대포 같은 걸로 이렇게 방어를 했어요. 선생님은 이 강화도에 가서 우리나라 무신정권들이 이렇게 저항했던 그런 성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고려는 몽골과의 오랜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졌다. 네, 거의 쑥대밭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가 불타 피해를 입었다. 이때 손실됐던 문화재가 엄청 많았다 그래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네, 삼별초의 모습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네, 102쪽 보겠습니다. 교과서 102쪽 보면요. 삼별초의 이런 항쟁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다시. 네. 그래서 삼별초가 이렇게 세력권이 요정도 있었지만은, 강화도에서 이렇게 진도를 옮기고, 선생님이 잘못 썼네요. 자, 이거 다시 바꿀게요. 볼 때. 네. 저항이 이게 개경이면 강화도. 강화도에서 진도로 갔다가 또 제주도로 갑니다. 네. 그래서 강화도에서 진도로 갔다가 이 진도에서도 이제 위협을 느껴서 이제 제주도로 옮기지만 결국에는 네, 고려와 몽골군의 연합에 의해서 진도가 함락된다. 네. 그 다음에 제주도로 옮겨 항쟁을 쓰나 결국 또 이렇게 진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원나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고려의 왕자를 인질로 삼아서 원으로 데려가서 나중에 원의 공주와 결혼을 시켜서 또 고려를 보낸 식으로 고려의 정치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이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난 공민왕의 이야기는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